멋진 작가님의 책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김미경 작가님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지어 김미경 작가님의 책을 모두 다 섭렵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네요. 이번에는 제가 김미경 작가님의 시리즈로 시간 흐름에 맞게 그분의 책을 꼼꼼히 읽어보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온몸으로 뜨겁게 살아낸 36.5도의 용광로 김미경. 그가 지난 20년간 바람에 비에 젖은 시간을 녹여 빚어낸 단단한 삶의 이야기. 기업 교육 강사로서 굉장히 멋지신 강사님으로 제 지인이 계신데 그분이 이 책을 저한테 선물해 주시면서 이분이 개인적으로 아주 큰 고비를 넘기고 나서 나온 첫 책인지라 굉장히 의미가 깊고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로 가득할 책이라고 한번 꼭 읽어보라고 선물해 주셨고요. 이제부터 이 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생각이 많아지시는 동시에 생각이 정리되시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랄게요. 이 책의 차례를 보면요. 총 4개의 꼭지로 나눠져 있어요. 1부의 제목은 삶이 나를 밀어간다. 2부 단순하게 상처받고 단단하게 산다는 것. 3부 뜨거운 화해 운명과의 악수. 4부 사는 연습. 이제부터 스스로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어떻게 삶 속에 나를 다독거리며 살아갈 것인지 그분의 인사이트가 가득 담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군데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을 미리 골라놨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게요. 저 인생 헛살았나봐요 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눠볼게요. 요즘 들어 우리 직원 하나가 힘도 없고 일에도 집중을 못한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한데 물어보면 별일 없다고만 한다. 심각한 표정을 봐서는 보통 일이 아닌데.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나자 아니나 다를까 스스로 고민을 털어놓았다. 저 인생 헛살았나봐요. 어이가 없다. 이제 37살밖에 안 된 직원이 50살 사장을 앞에 두고 인생 헛살았다니. 그런데 사정을 듣고 보니 그 심정이 너무 이해됐다. 나 같아도 헛살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올 것 같다. 한꺼번에 사연타로 두들겨 맞았기 때문이다. 첫 타자는 남자였다. 오랜 친구에서 연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던 남자의 결혼 소식을 들은 것이다. 그것도 하필 생일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순간 머리가 멍했단다. 보험처럼 아껴두었던 남자마저 떠나니 충격이 클 수밖에. 두 번째 타자는 돈이었다. 10년 넘게 모은 돈으로 어렵게 전셋집을 구해 살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경매로 넘어간 것이다. 지금 와서 대출이자를 못 낸 주인을 탓한들, 근저당 잡힌 걸 알면서도 계약서에 사인한 자신을 탓한들, 이미 전세금은 물 건너갔다. 절반이라도 건질까 말까. 몇천만 원에 달하는 돈도 아깝지만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아 이래저래 한숨만 쉬고 있었다. 세 번째는 건강이었다. 멀쩡하던 머리숱이 전세금처럼 반토막 날 지경이었다. 고민이 많아지니 자연스레 몸에도 신호가 온 것이다. 이젠 여자로서의 매력마저 없어지는 건가 노심초사하며 한 올 한 올 빠진 머리카락을 주워드는 아침이면 착잡한 심경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그녀는 충분히 불행했다. 그런데 마지막 타자가 하나 더 남아있었다. 바로 일이었다. 이 모든 우울한 사건들이 일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잘하던 일도 미적미적 제자리만 맴돌고 처리하지 못한 일만 차곡차곡 쌓이니 머리가 터질 지경이란다. 우리 삶을 움직이는 운명의 추는
보통 균형을 이루기 마련이다. 일이 꼬이면 사랑이 잘 풀리고 돈이 꼬이면 그나마 몸이라도 건강해 죽을 지경은 면한다. 한쪽이 꼬이면 한쪽이 풀리고 한쪽이 기울면 다른 한쪽은 올라가는 인생. 행복과 불행 사이. 희망과 절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우리는 그렇게 무게중심을 잡고 살아간다. 하지만 항상 균형을 이룬 채 사는 건 아니다. 어느 순간 균형이 깨져 좌우가 큰 폭으로 흔들리는 일도 발생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온갖 좋지 않은 일이 줄지어 따라붙는 것이다. 마치 세트매니처럼 뭉쳐 따라오는 것이 돈 잃고 건강 잃고 사람 잃고다. 좌펀치, 우펀치, 정면 펀치. 이 3종 세트 펀치에 맞아보면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그대로 녹당되기 일수다. 중심을 잃게 되면서 무기력해지고 넋이 나간 채 링 한가운데 누워있게 된다. 그 다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인생 손익계산이다. 따져보니 이날까지 한 게 없네. 참 인생 헛살았구나. 갑자기 후회가 물밀듯 밀려온다. 나 역시 살면서 계산기를 꺼내든 적이 있다. 20살에 서울에 올라와 대학생활 4년 동안 무려 9번의 이사를 했다. 삼촌 집에서 이모 집으로, 언니 집에서 자취방으로. 한 번은 북가자동의 반지하방에 세를 얻은 적이 있다. 차고를 개조한 방이었는데 어찌나 쥐가 났던지 세숫대야에 빠져 물 위로 허연 배를 내밀고 죽어있는 쥐를 본 적도 있다. 그 후로 한 달간 친구네 집에서 학교를 다녔다. 쥐가 너무 무서워서 죽어도 그 자취방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땐 서울에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20대 시절 나는 30살만 되면 집을 살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였다. 내가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언제나 집값 오르는 속도가 빨랐고 40이 되어서도 여전히 전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때쯤이다. 계산기를 두드려댄 것이. 29살부터 시작한 강의는 될 듯 돈이 안 됐다. 간신히 모으면 수명이 다한 차를 바꿔야 했고 통장이 좀 두둑해지나 싶으면 아버지 빚을 갚아드리느라 또 집을 포기했다. 아무한테도 돈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돈이 모일 때쯤이면 귀신같이 돈 들어갈 일이 줄을 섰다. 앞에서 남고 뒤에서 미친다더니 내가 딱 그 꼴이었다. 도대체 난 그동안 뭘 한 걸까? 아무리 계산해도 수지가 맞질 않았다. 매일 강의 준비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강의 실력이 엄청 좋아진 것 같지도 않고 강사료가 인상되지도 않았다. 이렇게 노력해봤자 다 헛수고는 아닐까? 평생 이렇게 프리랜서로 살며 다음 달 돈벌이를 걱정하며 살아야 하나? 이것도 답이 안 나왔다. 도대체 왜 이러고 살까? 남는 것 하나 없이.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이건 살면 살수록 손해라는 생각만 들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확 엎어버릴 수도 없고 특별한 대안도 없었다. 그렇다고 선택하고 말 게 있나? 그냥 더 헛살아보자고 생각했다. 어차피 계산해봤자 남는 게 없으니 하루하루 먹고 살고 하루하루 아이들이 커가고 하루하루 강의하며 사는 게 남는 것이라고 마음을 추스렸다. 그렇게 다시 10년이 흘렀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동안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었다. 그렇게 사고 싶던 집도 샀고 애들도 잘 컸고 회사도 만들고 책도 썼다. 생각보다 수익이 꽤 났다. 이만하면 잘 살았다. 분명 40에 따져봤을 때는 헛살았네 였는데 10년이 지나자 잘 살았네로 변해 있었다. 무슨 이유일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살아가는 패턴은 비슷한데 한참을 돌아보고서야 알았다. 내가 너무 일찍 계산기를 두드렸다는 사실을. 인생 계산기는 적어도 50는 넘어야 두드릴 자격이 있는데 너무 일찍 많은 것을 바랐구나. 본격적으로 돈을 번 지 10년도 안 돼 다 이루길 바라다니
애들 키우는 것도 최소 15년은 걸리는데 하필 가장 힘들었던 최악의 시점에 계산기를 두들겼구나. 그러니 인생 헛살았네 라는 답이 나올 수밖에. 물론 지금도 계산해보면 헛산 인생 종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얼마 전 회사 직원을 반으로 줄이면서 정말 헛산 것 같은 기분에 한동안 힘들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한 가지 배운 것도 있다. 못난 과거라 해서 꼭 마이너스로 계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못난 과거가 나를 깨우치게 했다면 잘난 과거보다 더 득이 될 수 있다. 잘난 과거만큼 못난 과거도 다 제 할 일이 있어 내 삶 안으로 들어왔을 테니까. 헛살든 잘 살든 모든 인생이 내 삶의 일부분이니까. 그리고 언젠가 죽음이 가까워지는 나이가 되었을 때 조심스럽게 계산기를 꺼내들 생각이다. 그때쯤이면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싶다. 애들도 자기 잡게 커주고 지금까지 우리 가족 잘 살았고 사람들 만나 강연하는 것도 정말 즐거웠고 무엇보다 오늘까지 내가 살아있었으니 인생 잘 산 것 같다고. 여러분, 저는 이 편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김미경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못난 과거라고 해서 꼭 마이너스로 계산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못난 과거가 어떤 면에서 나를 깨우치게 한 부분이 잘난 과거보다 더 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잘난 과거만큼 못난 과거도 다 제 할 일이 있었고 다 제 역할들을 구석구석 그 역할에 맞게 해냈으니 내 삶 안으로 들어왔을 거란 말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힘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돌이켜보면 너무 속상하고 부끄럽고 좌절되고 정말 내 인생에서 삭제하고 싶고 더 잘할 수 없었을까? 그렇게 상처 주지 않을 순 없었을까? 정말 속상한 순간이 다들 계시죠? 저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 못난 과거라고 해서 무조건 마이너스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이리 마사지하고 저리 마사지해서 내 인생의 어떤 미래의 한 시점에서 나를 더 성장하고 돋보이게 하는 귀중한 재료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분을 공감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후회만 하지 맙시다.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잘못되고 아주 찌질한 형편없는 나의 모습, 나의 행동, 나의 말들, 어떤 인생의 부끄러운 사건들, 과거들, 이런 것들 아주 깊이 좌절을 하셨다면, 깊이 뉘우치셨다면, 그걸로 인해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다면 그걸로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발짝 앞으로 이제 인생을 나아가는데 어떤 시점에서 귀중한 재료로 아주 긍정적으로 쓰일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정직한 절망이 희망의 시작이다 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서 김미경 선생님이 적으신 부분 중에 이런 말씀이 있답니다. 정말 힘들 때는 나를 내일로 데려가는 것만 생각해야 한다. 내게 내일 아침에 햇살을 느끼게 해주고 밥을 먹여주는 일, 그것만 해야 된다. 그러기에 제일 좋은 게 바로 잠이다. 고통스럽지 않게 나를 다음 시간으로 데려다주는 터널, 오늘과 조금은 달라진 나를 발견하는 터널. 세상엔 놀랍게도 그날만 견디면 되는 일이 많다. 그 하룻밤만 지나도 잠만 몇 시간 자도 조금은 숨통이 트인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정말 공감이 됐어요. 여기서 이 편에서 이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아주 짧은 그 경험을 공유하셨는데 40대 가장의 메일이 날라와서 사업도 안 되고 뭐 대출 받았는데 대출 받아서 어렵게 치킨집을 했는데 그것마저 망하고 그래서 며칠째 잠도 못 자고 못 먹고 아이 분유조차 살 돈이 없고 죽고 싶고 정말 참담하고 괴로운 심정을 김미경 선생님께
이메일로 보내셨나 봐요. 그때 김희경 선생님도 어떤 말을 이분께 해드리면 될까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그때 김희경 선생님이 이분께 하셨던 말이 잠부터 주무시라고, 이왕이면 뜨거운 콩나물국밥 한 그릇 먹고 이렇게 잠부터 청하시라고, 푹 주무시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저는 여기서 정말 사고의 전환이 크게 됐습니다. 당장 그거를 해결해야지 내가 뭔가 바로잡는 것 같고 내가 수렁으로 덜 빠지는 것 같고, 우리 마음이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일단 다 놓아두고 김희경 선생님이 제안하신 거는 따뜻한 콩나물국밥 한 그릇 먹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따뜻한 국밥, 따뜻한 소고기 국밥, 따뜻한 갈비탕, 따뜻한 어떤 내 마음의 치유를 줄 수 있는 요리를 먹고 푹 자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따뜻한 음식, 내가 좋아하는 내 영혼을 어루만져주는 음식, 이 음식의 힘이 굉장히 크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들도 눈앞에 너무너무 정말 태산같이 큰 절망과 좌절할 것들과 괴로운 일들이 당장 눈앞에 있더라도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따뜻한 요리 드시고 일단 그날 푹 주무세요. 그리고 내일 다시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김희경 선생님이 쓰셨어요. 사람들이 겪는 크고 작은 사건들, 그 당시엔 죽을 것 같은 일생일 때의 사건도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닐 때가 많다. 남들보다 뒤늦게 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하고, 남들보다 뒤늦게 결혼하고, 남들보다 뒤늦게 집을 사고, 그러나 시간이 흘러보면 그 뒤늦음은 인생의 점 하나처럼 큰 차이가 없다. 너무 멋진 말이죠? 여러분, 이 외에도 정말 이 작가님이 오랜 세월 동안 강의를 하시면서 또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시면서 또 개인적인 힘듦과 아픔을 겪어내시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힘든 순간에 어떻게 극복해내야 할지에 대해서 지혜를 나눠주시는 정말 소중한 얘기들이 가득 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려요. 살아있는 뜨거움이라는 책을 읽고 제가 결심한 거 3가지 여러분들과 나눌게요. 첫 번째는 멘토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자. 김희경 강사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중에 책 속에 나오는데 그 아버지께서는 평생 멘토가 없으셔서 인생의 어떤 굴곡점에서 많이 힘드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도 요새 계속 느끼고 있던 건데 이 책을 통해서 제가 결심하게 됐어요. 이제부터 제가 제 인생의 멘토, 다양한 분야의 멘토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번째, 내 인생에서 아주 차곡차곡 부지런히 저질렀던 실수들, 나의 실패들, 못난 과거들,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계산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플러스로 내 인생에서 점을 찍게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강구하며 실행하면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세 번째, 정말 절망적일 때는, 아무 빛이 없을 때, 정말 절망적일 때 따뜻한 제가 좋아하는 소고기 국밥을 먹고 일단 한숨 푹 자기로, 그러고 나서 다시 백지에다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머리를 깨끗이 하고 다시 생각해 보기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고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용서하시고 스스로를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앞으로의 길에 축복이 가득하길 바랄게요.